안녕하세요. 춘추시대의 그 효자의 표상,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산산노웅이 유비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 충신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충신인데 그 평왕 때 간신 비무기의 말을 듣고 평왕이 그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하고 형 오상이를 그 여튼 죽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16년 동안 태자건하고 중원을 떠돌다가 그 태자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자건의 아들 승하고 둘이 그 장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그 은자 어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장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제 오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오자서는 이제 가진 것은 없어요. 그 용현검 그 한자로 그것만 가지고 그 오나라에 이제 그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자 백가들이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사에서 재운다든지 안 그러면 부잣집, 부자 동네 그때는 이제 이 집성촌으로 돼 있었으니까 부락이 그러니까 집성촌에서 보면은 최고 부잣집 그러니까 그 촌장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는데 사랑채에 가면은 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밥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잘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제 오나라의 수도 연릉에 이제 도착했는데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 여튼 이 얼굴은 초췌하고 피는 살은 쭉 빠졌으니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 공자 승을 데리고 다니니까 승한테 우선 맛있는 것은 양보를 하고 그 오자서는 여튼 복수의 일념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이 죽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오나라 수도에 이제 온 거예요. 그 저작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소매를 잡습니다. 대인 저 좀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이제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비단 옷을 딱 입고 점잖게 생겼는데 옥루로 그러니까 그 식당 큰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하인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안채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제 식당이 있고 그 뒤에는 안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안채에서 그 여주인이 문을 열면서 대인 이리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비단옷 입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서는 그 안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단옷 입은 사람이 이제 오자서한테 이제 그럽니다. 우선 목욕을 하시고 내가 옷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옷부터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서가 이제 가서 이제 목욕을 딱 이제 그 공자 승하고 같이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나오니까 옷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 이제 비싼 옷을 딱 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있는데 그 데려온 비싼 옷을 입은 어떤 오자서하고 비슷하게 나이가 비슷한 이제 한 50대 된 여튼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대인 우선 요 앉으십시오. 그래 이제 안방으로 이제 딱 안내를 하더니 아랫목에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주인이 이제 아랫목에 앉는 건데 아랫목에 딱 앉으라고 합니다. 주인 자리에. 그러더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을 몰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오자서는 이제 뭐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가지고서는 몰라오느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보읍에서 대인이 그 가면서 우리들을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대인 집에 있던 그 종입니다. 그때 우리들한테 노자를 주면서 다 살 길을 찾아라. 우선은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왕궁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태자가 이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형하고 오자사하고 이제 둘이 상의해 가지고 형은 아버지한테 가기로 하고 그 오자서는 이제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송나라에 가 있는 태자한테 가기로 마음을 딱 먹고서는 집에 가서 집에 있던 종들을 다 모아놓고 그 노자를 다 놀아주고서는 집에 있는 돈 전부 꺼내가지고서는 똑같이 놀아주고서는 이제부터는 살 길을 찾아라. 니네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 이라고서는 이제 다 이제 내보냈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서는 이제 송나라로 태자 건을 찾아서 이제 간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집에 있던 종들이 전국으로 다니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단은 있고 점잖하게 생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 오자서 집에 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금을 받아가지고 6명이 이제 딱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주인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6이 딱 모아가지고서는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 장사를 하면서 흘러서 이 오나라 수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은 제법 돈을 좀 벌어가지고서는 여기 그 식당도 열고 이게 이제 저기에 집이래요. 그러면서 대인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푹 쉬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명령만 하면은 듣겠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나하고 같이 온 6 동지가 다 여기서 그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인이 명령만 하면 다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이제 이름이 전전데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서는 그 오자서한테 큰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아주 구척장신에 늘씬하게 잘생겼는데 그 무술을 배웠답니다. 그 무술을 배웠는데 이 이제 그 전저가 배운 것은 지금 이제 뭐 한 이제 20살 그때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 계통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 무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신체에 대해서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돼지나 소 이런 데에도 이제 급소를 딱 알아가지고 이제 저기 온 사람들이 정육점도 열고 저쪽에서 이제 푸주간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식당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장사들을 하는데 푸주간에서 소를 잡을 적에는 이 전저가 가서 급소에다가니 한 방만 날리면 도끼를 한 방만 날리면은 피를 안 흘리고 그러니까 상나라 시대의 강태공이 소를 잡듯이 딱 기합만 넣으면서 급소를 치면은 피를 안 흘리고서는 소리 안 지르고 안 아프게 이렇게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오늘서부터는 네가
이 대인의 수발을 들어라. 그런데 이제 그 요리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오나라는 바다에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바닷고기들을 많이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이 식당에서 회를 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회를 잘 춘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식당이니까 그 회 요리가 아주 그냥 그 오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요 집이 회를 잘한다. 그런데 회를 이렇게 쳐가지고서는 딱 놓으면은 예술 작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인께서 이제는 얘가 이제 무술을 좀 잘하니까 여튼 대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거라. 오늘서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요 대인의 시종이다.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자서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 금고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오자서 옆에 딱 놓으면서 요 금고에 있는 돈은 대인께서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리고 대인의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다면은 저도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전 가까이에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풀어줬는데 이 오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리고서는 뭐 그 원수진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도 이제 5월 동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배에 원수 간에 둘이 탔다 이거예요. 둘이 한 배에 그 바다 가운데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둘이 타고서는 그러니까 뭐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이루 가져가고 한 사람은 이루 가져가고 그게 이제 5월 동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간에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야기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원수 척을 줬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다든지 하면은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면서 3번은 만난다고 그래요. 그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은 베푸는 것이 좋다. 그 이제 오자서는 여기서 이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자서가 계획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 오나라에서 그 출세를 해서 오나라 그 국력으로 초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자서 머리에는 어쨌거나 복수의 일념으로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것이 그 효자가 되는 그 길이니까 아버지하고 형을 죽인 그 초평왕하고 비무기를 어떻게든지 거기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 일념으로다가니 지금 20년간을 이렇게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오나라의 실정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오자서가 이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오나라는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지금 왕으로 있는 요가 이제 요왕이 이제 앉아 있는데 요의 할아버지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몽이라고 수몽왕인데 오나라의 왕이었었는데 요분이 이제 철기 시대로 들으면서 아주 그냥 그 국력을 키우면서 병력도 세게 이렇게 하면서 국가 체제를 완전히 갖춰놨어요. 그러면서 요 수몽한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그러니까 큰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제번,
둘째 번 아들은 여제, 셋째 번 아들은 여매, 넷째 번 아들은 계찰이에요. 그런데 이 넷 중에서 네 번째 아들 계찰이 이 아버지가 볼 때 수몽왕이 볼 적에는 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네 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계찰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상속제고 맏아들 상속제입니다. 그러니까 큰형 재번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옳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서 내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부자 상속으로 하지 말고 형제 상속으로 하자. 그래 이제 네 번째 동생이 이제 왕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왕 수몽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5년씩 하는 걸로 하자. 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5, 3, 15. 15년 후에는 계찰한테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재번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제 얼른 이제 넷째 아들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물려줘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재번이 5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그 두 번째 동생 여제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여제가 또 이제 5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세 번째 동생 여매한테 물려줍니다. 이제 여매가 이제 5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계찰이 또 나 왕하기 싫습니다. 왕하기 싫다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종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왕하기 싫습니다. 백성들 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고 아주 정치라면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편한 대로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그 목표하는 지향이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 권력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권력하고는 멀리 살고 싶다.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돈도 싫고 나는 그냥 편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목표 지향점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왕실에서는 그게 이제 안 되죠. 왕실에서는 그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들 재번이 이제 왕을 하고 두 번째 아들 여제가 하고 세 번째 아들 여매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찰한테 이제 왕이 가야 되는데 계찰이 도망갔어요. 저녁에 나는 왕하기 싫다. 그러니까 여매가 그 아들한테 이게 아들 요가 있었는데 요한테 이제 왕위를 줍니다. 세 번째 아들이.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재번이한테는 광이라고 나중에 이제 왕 합녀가 되는데 요 사람이 이제 춘추 5패의 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요 첫 번째 아들 재번한테는 그 광이라고 이제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광이 볼 적에는 광이 이제 뭐 대가 크고서는 이 무력도 좀 있으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지 요가 사촌이 이 왕자리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제 말하자면 숙부가 이제 도망갔으니까 첫 번째 아들인 재번인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아들의 광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순서로 따지자면은 그런데 세 번째 숙부가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자리를 준 거예요. 사람마다 지향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광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나한테 왕자리가 와야 되는데 어째 사촌한테 그 왕자리 갈 자리도 아닌데 그 왕자리에 앉았느냐. 그것을 이제 오자서가 이제 딱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한테 이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제 광이 이제 그 활공장에 와서 활을 쏘는데 그 이제 하여튼 무력이 여기가 이제 동이족이니까 동이족들은 활을 다 잘 쏘거든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그 세계 대회에 나가면 뭐 올림픽이든지 아시안 게임이든지 뭐 어디를 나가면은 다 금메달을 휩쓸잖아요. 우리가 동이족이니까. 여기도 이제 그 오나라도 동이족이거든. 이제 활을 잘 쏩니다. 그러고서는 저기 그때 얘기하던 공자도 동이족. 공자도 이 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 우리 동이자가 이제 원래 활이자인가. 동쪽에서 활을 잘 쓰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하고 오자서하고 이 활공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쏘면 백발백중이니까. 그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합류가 될 광이 이제 공자 광이 활을 쏘고 이쪽에서는 이제 오자서가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그 존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 집에서 데리고 있던 하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아주 그 상인으로서 그래도 좀 성공을 했으니까 그 뒷배가 이제 그 든든해요 호주머니가. 그러니까 이 돈을 쓰고 다니면서 이제 이 광하고 가까이 이제 하게 돼요. 뭐 활을 서로 잘 쏘니까 호감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요가 지금 왕으로 앉아 있는데 원래 순서로 따지면은 내가 왕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요가 지금 왕으로 앉아 있다.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싶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그 요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그래요. 나한테 용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사가 한 명 있는데 사람의 급소를 귀신과 같이 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솜씨가.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 전절을 데리고 와서 우선 그 요리장으로 시킵시오. 그러면 기회가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광도 머리에 반짝하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요가 그러니까 요 왕이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어떻게 먹느냐면 산채로 그러니까 참치 큰 참치를 산채로 회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다 놓고서는 그 본인이 이렇게 떠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조금 그때 춘추 시대에는 좀 야만스러운 거죠. 이쪽 그 오나라나 월나라는 여튼 뭐 오랑캐였으니까 이쪽 제나라보다도 더 이제 이쪽에는 벌써 이제 그때는 안 알아줬었는데 철기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생산력이 뛰어나고 병력이 이제 부강하게 되니까 이 역사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중국 역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뭐 아주 그냥 여튼 뭐 국력이 막 신장됐으니까 철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철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쪽 오나라하고 월나라에는 아주 그냥 명검들이 만들어지면서 철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게 재련에. 그러니까 국력이 이제 뛰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역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이 광이 딱 그래
그러면은 요것을 요 왕을 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전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저가 그 오자서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요 광 공자의 집에 들어가서 요리사가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아주 잘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자서가 이렇게 이제 그 성북에서 휘어졌던 그 하인들을 이 오나라의 수도에 와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아주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 이제 그 종에서 풀어준 거죠. 그런데 이 오나라 이제 수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 상인으로서 성공을 해가지고 오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상인으로 된 그 하인 중에서 아들이 전저가 아주 그 무력이 뛰어나면서 요 요리에 대해서 회 치는 데에 대해서 아주 그 여튼 뭐 지금도 그 호텔에 가면은 셰프들은 다 남자예요. 남자가 거의 셰프를 다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힘이 좋은 인간 회를 치려면은 그 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력이.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에 이 아주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를 칠 때. 그러니까 이 무력이 센 사람이 아니면은 멋있는 회를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저는 아주 그 무력이 뛰어나면서 또 협객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한테서 배운. 그러니까 오자서가 광공자한테 따라가서 여튼 광공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그 광공자한테 이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기에 그 저기 오자서 한마디에 이게 이제 협객의 정신이에요. 그 중국에 흐르고 있는 협객의 정신은 여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내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 거.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춘추 시대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그 한나라 시대에는 더했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이제 협객의 정신이 이 전저한테서도 이게 나타나게 돼요. 목숨을 걸고 여튼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주인한테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